안녕하세요. 오늘은 똑같이 그 3급 2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7회고요. 3급 2 문제, 지난번까지는 4급까지 풀었었죠. 네, 준 3급입니다. 총 150문하고 문항이고 60분 시험입니다. 역시 작년 11월 23일 날 시행된 문제입니다. 일단은 따로 그 편집이 없기 때문에 조금의 그 편집 영상에 비해서는 좀 깔끔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1번부터는 도급 문제입니다. 한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확대 안 해도 잘 보이긴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최대한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냥 읽겠습니다. 외래사상에 의거하여 1번 과격한, 2번 변혁을 시도하고 전통적, 3번 가치를, 4번 파괴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됐죠? 말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새로 만든 사전에 6번 원고를 교정하는 7 작업을 한다. 됐죠? 계속 보겠습니다. 8번 현대 사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간을 하나의 9번 총체로서 이해하려는 10번 기도이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시 소설에 비해 수상은 보다 자유롭게 쓴 글이다. 개인적으로는 수상이라는 단어는 이번에 처음 봤기 때문에 혹시 수상록 같은 게 아닐까, 그렇죠? 기록할 때 록자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수상록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수상은 그냥 그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뭐 생각한다 이 정도만 돼 있는데, 고려대 한국어 사전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이게 그 수필과 비슷한 그런 글, 산문이란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은 수필 정도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하나 배웠네요. 12번 언어가 음성적 기호이며 의미는 음성의 13번 구별에 의해 14 부여된다는 사실을 15 확인시켜 준다. 넘어가겠습니다. 삶에 대한 16 궁극적 질문과 17 결부되지 않은 18 비전문적이고 19 자폐적 문학 20 연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끝났네요. 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번 연구까지였죠? 그러면 21번부터는 따로 예문 없이 도금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뭐죠? 쇠약입니다. 그렇죠? 22번에는요. 계단. 혹시 그 맞춤법이나 모음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23번에는 의상 이렇게 되어 있죠. 24번에는요. 진통입니다. 통증을 진압하는 거, 가라앉히는 거죠. 진통제 할 때 없애는 겁니다. 25번 순종. 됐죠. 26번에는요. 박애가 됩니다. 27번에는 청 유죠. 꿰일 유자. 28번에는요. 박진감 할 때 그 박진입니다. 29번 희소같이 희소성 할 때 희소입니다. 30번에는 탐방이죠. 31번에는요. 정한입니다. 고요하고 한적한 것을 말하죠. 32번에는요. 문양입니다.
그렇죠? 모양과는 좀 다릅니다. 문양은 그 도자기 같은데 새긴 그런 모양을 말합니다. 문이나 무늬 같은 경우요. 13번에는요. 네, 침묵이죠. 네, 침묵. 말하지 않고 있는 거. 34번에는요. 사족입니다. 뱀의 다리를 말하죠. 35번은요. 네, 보도입니다. 좀 이렇게 진하게 쓰겠습니다. 36번은요. 시정. 네, 정치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37번은요. 네, 억조. 네, 억과 숫자 단위 조입니다. 38번에는요. 충돌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우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39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39번 볼까요? 이거는 복식입니다. 그렇죠? 의복과 그런 장식을 말하죠. 40번에는 네, 선택, 영어로 choose 혹은 명사로 choice의 뜻의 선택입니다. 41번은요. 저축. 이 한자가 그렇게 그 외우기가 쉬운 글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 연습도 개인적으로는 자주 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번 써볼까요? 내용 나온 김에. 이때 아니면 별로 쓸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런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42번은 부호, 부유한 호족을 말하죠. 43번에는 탈환, 다시 빼어서 오는 게 탈환입니다. 다시. 44번에는요. 할거입니다. 군웅할거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어떻게 그 차지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45번은 필납입니다. 자,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46번부터 75번은 다음 밑줄 친 낱말을 한자, 정자체로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은 쉽지는 않죠. 이거 같은 경우는 메모장을 옆에 불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46번 필연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자, 그렇죠? 그럴 연자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기 문제는 반드시 스스로 써봐야 제대로 본인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유문화, 구들 고자를 쓰는 게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있을 유자의 획순에 조심하고. 중국에서는 이 획순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랑 일본에서는 그렇죠? 이 세로빛을 먼저 이렇게 쓰죠. 48번 가옥 쓰겠습니다. 가, 천천히 쓰겠습니다. 옥, 됐죠? 49번에는 음식입니다. 마실 음자에 식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50번에는 전통이네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 전, 통. 맞죠? 갑자기 왜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확실히 실력이 부족하면 쓰고도 갸웃하게 됩니다. 자, 51번 풍습 가겠습니다. 바람 풍자에 익힐 습자.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광고창 닫고 넘어가겠습니다. 52번 하나 더 있네요. 52번 형태. 이거 그냥 쓸까요? 형, 네. 태자가 고뭉자랑 좀 비슷하게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기에 마음심자가 들어가야 되죠. 고뭉자 같은 경우는 네, 여기에 연화발이라고 하는 이게 붙습니다. 얘는 아니고 이게 형태의 태가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것도 오른쪽에 하나 띄운 다음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의 조건. 자, 53번 방법이죠. 네, 방법 쓰겠습니다. 됐죠? 54. 네. 당위. 당위가 좀 어렵죠. 땅을 당자에 할 위자, 될 위자입니다. 됐죠? 55번에는 정밀. 정밀 쓰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쓰면 정밀이 되죠. 자, 56번 가면 객관. 손님이 보는 관점이죠. 주인이 보는 주관이 아니라 손님이 보는 관점입니다. 객관. 볼 관자 쓰겠습니다. 자, 57번은 성찰. 살필 성자. 그다음에 또 살필 찰자입니다. 쓰기 문제는 항상 이렇게 긴장이 좀 됩니다. 이 획이 하나 생각이 안 나면 많이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체 글자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진리, 참 진짜의 이치 리자입니다. 됐죠? 59번 네, 3개 여기까지만 이거 쓸까요? 네. 인간 세자의 지경 개자 됐죠? 60번부터는 또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원래는 문장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한자만 쓰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60번 보겠습니다. 60번에는 네, 시류네요. 시류. 그렇죠? 시간에 흘러가는 것. 시간의 흐름을 말하죠. 흐름. 됐죠? 61번에 역행. 거스를 역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가겠습니다. 62번에는 네, 책무. 책무란 말이 원래도 어렵지만 한자로 쓰려면 또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든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많이 손으로 써서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63번에 신화 가겠습니다. 네. 신화. 자, 64번에는요. 제외. 덜 제자를 쓰고요. 바깥 외자를 쓰면 제외가 됩니다. 65번의 현실을 여기다 쓸까요? 네, 너무 아래쪽으로 쓰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현실. 나타날 현자 쓰고 열매 실자 쓰는데 여기에 말무가 됩니다. 위에가 어민모가 아닌 것에 주의하시고
예, 제외했네요. 종교. 그렇죠. 66번 하나 남았죠? 네. 종교 쓰겠습니다. 종교 같이 쓰면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 일단은 66번까지 풀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자, 67번 볼까요? 네. 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옆에다가 하나 띄워서 쓰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타자라는 말을 보고 상당히 헷갈렸던 기억이 납니다. 67번. 네. 다를 타자에 자, 다른 사람이란 얘기죠. 네. 때릴 타자에 타자가 잠깐 생각나가지고 처음에 이 글자를 봤을 때 고등학교 때쯤 본 것 같은데 상당히 생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68번에 본질. 지금도 타자라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좀 뭔가 생소한 느낌이 아직도 많이 납니다. 본질적으로. 자, 69번. 네. 동양 철학. 동양. 큰바다 양자 쓰겠습니다. 70번. 암시. 어두울 암자를 쓰면 되겠죠? 시자가 좀 어려운데 아마 이 보일 시, 나타낼 시일 겁니다. 그렇죠? 네. 얘는 그냥 직접 보는 거고, 그렇죠? 시청할 때, 시청하다, 그렇죠? 시청각 이런 거 할 때 보는 거고, 얘는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 암시가 맞을 겁니다. 71번. 네, 분담. 나눠서 맨다는 뜻인데 이 매일 담자도 사실은 쉬운 글자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써요. 네, 이렇게도 많이 쓰죠. 약자로. 어쨌든 분담. 네. 72번 전제. 그렇죠? 앞전자에 들제자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제까지 봤습니다. 할까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75번 행복까지 그냥 쓰겠습니다. 13번 창의. 예. 이거는 쓰는 거를 보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본인이 써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4번 단원. 어떤 단체의 구성원들이죠. 원. 마지막 행복 하겠습니다. 행복. 매우 신자랑 구분해야 됩니다. 복자 쓰겠습니다. 행복 됐죠? 여기까지 하면 쓰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쓰기 문제 사실은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 다음에 또 까다로운 문제 바로 이거죠. 한자에 훈과 음을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쓰기엔 또 너무 길기 때문에 역시 말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맞춤법이 틀릴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필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말로 대부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6번은 제입니다. 가지런할 어이의 제.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음이 두 개예요. 일단 따를 연도 되고요. 따르다. 어디 따라가는 거죠. 혹은 물 따라갈 연도 된다고 어문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개예요. 따를 연, 물 따라갈 연. 78번은 토끼 토자입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79번에는요. 구멍혈도 되지만 어문에서는 굴혈도 됐습니다. 굴혈. 됐죠. 80번에는 주자인데 뭐 연주할 때 이렇게 쓰죠. 아뢰 주자입니다. 아뢰다. 좀 옛말이죠. 아뢰 주. 그 다음에 81번은 위태롭다 할 때 태자거든요.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할 때 그 태자인데 네. 어문에서는 거의란 뜻만 일단 살리고 있습니다. 거의 태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쉽네요. 이거는 눈 안자입니다. 날개 익자입니다. 없을 막자입니다. 이건 재밌죠? 똑같은 글자가 3개입니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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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네. 비슷한 예로 네, 이게 있죠. 네. 이 글자 6급이었던가요 이게? 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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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자, 86번 가겠습니다. 네. 항목, 항자입니다. 항목, 항자. 87번은 이게 좀 뭐 제사를 지내는지 장사를 지내는지 헷갈리는데 장사, 지낼, 장자입니다. 장례식 할 때, 장지할 때 그 장자입니다. 88번은 네, 막을 저자입니다. 막다. 그렇죠? 막을 저, 저항. 그렇죠? 할 때 많이 쓰죠. 89번 네, 가장 최자고요. 네. 이거는 네, 희롱할 롱자입니다. 농락하다 쓰는데 희롱할 롱. 농이 아니라 또 롱일 거예요 아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롱일 겁니다 원래. 네, 농도 되고 롱도 되고 그렇죠. 91번은 네, 누를 억입니다. 억누르다, 누를 억. 막을 억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92번 들야. 93번은요. 네, 잠길 침자입니다. 침수할 때. 94번은 네, 뭐 비계 이런 것도 있지만 살찔 비자입니다. 살이 찌는 거예요. 살찔 비. 그렇죠? 95번에는 네, 건널 도자. 96번에는 두려울 공자입니다. 무서워할 공 뭐 다 되겠지만 네, 두려울 공이 일단 공식적인 어문회의 훈과 음입니다. 계속해서 아래쪽 보겠습니다. 97번은요. 도적적은 아니고 도둑적입니다. 도적은 한자이기 때문에 네, 적은 안 했을까요? 도둑적. 됐죠? 다음에 감옥옥 아니고 옥옥자입니다. 이게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옥이라고 하면 한자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옥돌, 아름다운 돌 뭐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감옥이 아니라 옥으로 일단 돼 있는 거. 네. 최대한 그래도 그 출제하는 기관에서 정해진 대로 외우는 게 가장 좋겠죠? 네. 99번은 다리 각자입니다. 사람의 다리죠. 육다리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의 신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100번에는 네, 개수나무 기해자입니다. 기해 발음이 죠. 101번은요. 네, 시어머니 아니고 시어미 고. 이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보는 수밖에 없는데 비슷한 그 훈이면 웬만하면 인정을 해주겠지만 그래도 네, 가장 안전하게는 여기서 권장하는 훈과 음은 뭐 항상 똑같지만 훈을 외우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셀 누자입니다. 누수할 때 누수 누전 할 때 쓰죠.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제일 어렵죠. 이제 장음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드디어 4급에서 나왔었는데 그렇죠? 장음은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네, 일성은 단음입니다. 보통 중국어를 아시는 경우에는 네. 그리고 사성은 확실하게 장음입니다. 떨어지는 거. 그렇죠? 일성은 웬만하면 단음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일단은 가지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삼성도 장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걸 다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좀 아직은 좀 버겁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법칙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지금까지 안 됐었겠죠. 혹은 중국어 학습자 중에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보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자를 하는 사람은 중국어를 잘 안 하거나 깊이 들어가지 않고, 중국어를 하는 사람은 한자를 또 안다고 생각해서 한자 능력 시험은 보통 응시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대로 정립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법칙대로 풀어보고 아닌 건 어쩔 수 없죠. 그냥 외우거나 실전 문제에서는 그냥 속된 말로 찍는 것, guessing이라고 하죠. 찍어서 맞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얘가 일성이거든요. 그럼 얘는 단음일 가능성이 크죠. 마침 얘가 GN이기 때문에 삼성입니다. 그러면 1번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1번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 104번 같은 경우 볼까요? 이것도 얘가 일성이에요. 크 일성이기 때문에 얘는 빼고 얘가 마침 삼성이네요. 고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답일 가능성이 아주 커졌죠.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뭔가 할만해요. 네. 그 다음 거 볼까요? 여기도 그렇네요. 얘는 타이완, 타이츠 할 때, 대사할 때 그 대자인데, 이성이죠? 그러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장음일 가능성이. 근데 마침, 얘는 사성이죠? 그럼 확실히, 장음일 가능성이 크죠. 1번을 일단 선택합니다. 운이 좋게도 103, 4, 5번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106번은 이게 힘듭니다. 얘도 베이, 얘도 베이.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예외인 경우로, 특히 일성인데 장음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외워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플 비자, 슬프기 때문에 길게 탄식하면서 울다 정도로 외우면 어떨까? 2번이 답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자, 이제는 안 틀리겠죠? 이렇게 외웠으니까.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는. 107번 다시 볼까요? 다행입니다. 얘는 청, 이성이죠? 이가. 그렇죠? 일루성자가. 얘는 슌, 사성이기 때문에 다행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는 틀렸고 얘는 맞았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80% 확률이면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한번 조금 더 특급까지 해서 장단음 문제는 조금 확률을 좀 보면서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뭐 누군가 벌써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직까지 검색한 바로는 그렇게 분석이 잘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언어학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의문학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괄호 안에 비슷한 뜻을 가진 한자를 써넣어 널리 쓰이는 단어를 완성하세요. 널리 쓰이는 단어가 좀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이상한 들어보지 못한 그런 표현을 만들지는 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108번 볼까요? 네. 공이니까 경이 나왔으면 되겠죠. 공경. 비슷한 단어, 비슷한 뜻. 그렇죠? 109번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109번 같은 경우는 이 할애할 하자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경사, 경자를 써야 되는지 이게 헷갈렸습니다. 정답은 이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경축 이거를 말한 것 같아요. 축하보다는 이거 되지 않을까요? 이거 인사드릴 거긴 하지만 그렇네요. 얘는 인사드리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얘보다는 경이 나을 것 같습니다. 110번 가겠습니다. 이건 좀 쉽네요. 그렇죠? 다툴 경자 사람 둘이 이렇게 달리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툴 쟁자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좀 쉬워요.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공경이나 경쟁 같은 경우는 그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쉬운데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경축 같은 말이. 이것도 쉽네요. 알지자, 알식자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명확하게
자신 있게 좀 쓸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네. 그냥 생각하면 그 남을 잔자에 남길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글자도 이제 생각이 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게 정답이겠죠. 잔여. 그렇죠? 잔류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보통 사람이 거기에 남아서 무언가를 처리하거나 뭐 임무를 수행하는 거 말하죠. 근데 요즘에 그 농약에 남은 건 잔류 농약, 뭐 전류 중에는 잔류 전류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럼 전하 이런 거 쓰는 거 보면 네, 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주관 기관에 물어봐야 되는데 글쎄요. 한번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네, 경, 그다음에 쟁, 식, 여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애매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아까와는 반대로 상대되는 글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7 공짜니까 막을 방자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회의 같은 거나 토론할 때도 공방이 이어진다고 얘기하죠. 공격과 방어. 그 다음에 이해관계 할 때 해자죠. 이거를 좀 삐뚤어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건 아니죠. 할자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똑바로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게 좀 깨끗해 보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해. 그 다음에 시는 반대말이 종자죠. 시종. 시종일관이라는 말도 있죠. 네. 시종. 호는 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뭐 똑같은 획이고 참고로 중국어 간체자 같은 경우는 이 급자 밑줄 급자를 한 번에 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멈추지 않아도 글이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117번 보겠습니다. 117번 같은 경우는 던질 투자, 때릴 타자. 네. 이건 야구 용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투타. 네. 이거는 야구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조금 무리한 출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던질 투자의 반대말이 뭔가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네. 받을 수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던지고 받고 투타. 네. 야구 용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다음 한자의 반대어를 쓰세요. 이제 3급, 준상급이전 3급부터는 확실히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부터 그리고 공인, 3급 같은 경우는 공인 급수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자, 상대되는 말이니까 영신,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니까 오래된 걸 보내야 되죠. 그러면 송, 구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송구영신이라고 연말 연시에 많이 얘기하죠. 오래된 것을 보내고 새로운 걸 맞아들인다. 19번에는 원한의 반대말이니까 은혜 좀 쓰면 될지 않을까요? 은혜? 그렇죠. 은혜로 쓰겠습니다. 네, 은혜. 120번에 지출이니까 수입 거둘 숫자 쓰고요. 들 입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121번 해산. 이것도 바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집합. 그렇죠? 올 집자에다가 모일합. 네. 합할 합, 모일합.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122번 한랭. 네. 한랭의 반대말로 한다면 온난 좀 될까요? 네, 온. 난자에 이 그 해일자가 있는 게 조금 특이했습니다. 뭐 불화자도 아니고. 네. 온난 정도로 하면 상대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음이어를 제시한 뜻에 맞는 한자 정자로 쓰세요. 약자로 쓰지 말란 얘기죠. 네.
양반과 상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 반상 아니고 양반이니까 문반 무반을 말하는 거죠. 반. 그다음에 평상 일반적인 사람 상. 근데 이게 항상 뭐 일반적인 건데 그 평상시 할 때 그 상놈 있죠. 네, 좀 더 이제 된 발음을 해야 욕처럼 들리는데 상껏 뭐 이런 거 할 때 이 상자를 쓴다는 것도 참 특이했습니다. 어쨌든 반상입니다. 이건 좀 예전엔 낮은 사람을 말하기도 한 거죠. 대부분은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몇몇 그 배웠다는 사람들만 좀 그렇죠. 헛기침하면서 돌아다니고 나머지는 그냥 상것들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서글픈 면이 있습니다. 124번 보겠습니다. 강가. 강변은 뭐죠? 억지로 하는 말이고 변자가 좀 어렵죠, 여러분. 변자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변자 씁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쓰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와타나베 할 때 나베. 네, 자 비슷하죠? 얼마나 이게 쓰기 귀찮으면 이렇게 다 바꿨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새로 마련하여 일을 시작함. 이건 개설은 뭐 개괄적인 설명을 말하는 거고요. 이 개설은 당연히 열 개자를 써야겠죠. 뭐, 통장을 개설하다, 사무소를 개설하다 할 때 개설을 말하는 듯합니다. 네, 개설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계속 좀 끝났네요. 보겠습니다. 경향, 서울과 시골. 여기 똑같은 이름의 신문사가 있죠. 전국 방방곡곡이라는 뜻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실제로는 시골의 일은 거의 전하지 않고 있죠. 경향신문은. 말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죠. 경향. 이 향자가 참 재밌는 글자였더라고요.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이 시골 향자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버렸네요. 자, 127번. 폭약을 터지게 하는 불, 사건의 원인이나 동기를 비유하는 말. 도화. 도화선 할 때 그 도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끌 도자를 쓰고요. 인도하다 할 때. 밑에다가 마디존자를 쓰죠. 그 다음에 불화자를 쓰면 되죠. 다이너마이트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이상하게 됐네요. 네, 이렇게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화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TNT. 어쨌든 이게 도화선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도화를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자성어를 완성하세요.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 빼고는 거의 이 생각이 들죠. 견물생심, 명경지수. 마음이 고요함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거울처럼 맑고 그다음에 그쳐 있는 파도가 없는 물처럼 고요하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게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러죠? 파생이 된 거죠. 전이가 된 거죠. 그래서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을 물에 비유함. 이것도 그 사전을 찾아보면 불교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명경지수. 혼자서 여러 사람을 다행해낼 뭐 용기 같은 걸 말할 거예요. 볼까요? 네, 용기. 용기면 당연히 뭐 날랠 용자를 써야죠, 당연히. 겸인지용. 131번이 좀 어렵고 오히려 좀 잘 알아둬야 되는 한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백년하청인데 이게 물하자입니다. 강을 나타내는 좀 큰 강이죠. 이건 유독 황하를 말합니다. 중국의 황하를 말하는데 황하의 그 누를 황자에서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예전부터 장강에 비해서는 장지ang, 양쯔강으로 불리는 장강에 비해서는 물이 매우 탁했다고 하죠. 진흙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황하는 매우 누런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황하가 100년이 지나도
맑아질 리가 있겠느냐 라는 어떤 반어법 같은 경우죠. 그래서 백년 하청이라고 하면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뜻한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함. 경망동. 경거망동이네요. 그렇죠? 들거자 쓰겠습니다. 네, 경거망동. 됐죠? 네. 133번도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사물이 색다른 바가 없이 비슷비슷함. 천편일률이죠. 그렇죠? 천편의 시나 음악이 그렇죠? 그 리듬이 유리, 율색, 그 리듬이라고 해요. 그죠? 리듬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다 비슷비슷하고 유사하고 별로 특색이 없는 것이니까 천편일률이라고 하죠. 이때는 법률할 때 률이라기보다는 음색이나 그렇죠? 어떤 리듬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문장도 마찬가지죠. 네, 자, 천편일률까지 봤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진퇴양난. 네, 어려울 난자 난이죠. 쓰겠습니다. 진퇴양난 쓰고요. 일취월장. 그렇죠? 나아갈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136번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적재적소 이렇게 하면 네, 왠지 이 재가 이 재거든요. 이건 알죠? 꼭 있을 재자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유자재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인재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제목을 말합니다. 그 나무의 그 목재 그렇죠? 적당한 인재를 적당한 장소 곳에 활용한다. 네, 인재이기 때문에 이 그렇죠? 제목 제자를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심하시고 이게 이제 삼라만상이죠. 망라할 때 그 버릴 라자입니다. 신라할 때도 쓰죠.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모든 현상. 참 글자도 그렇지만 네, 상당히 오묘한 아주 깊은 뜻을 갖고 있는 사자성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주 만물 삼라만상. 한자에 부수를 쓰세요. 부수도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네. 그래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죠. 얘가 부수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는 보통 안 쓰고 물수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써도 네, 물수로 아마 인정해 줄 거예요. 이건 방이죠. 그러면 당연히 집 호자가 부수가 되지 않을까요? 보통 뜻을 해당하는 경우가 부수가 많으니까 얘는 당연히 손수겠죠. 손수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렇죠. 이거 뜻 의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아마도 음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양자 하나가 남네요. 그렇죠? 양이의 뜻에서 파생된 것이라니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자 자원이나 어원을 연구하는 학자들 아니면 사실은 한자의 그 자원을 분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누구나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도 하죠. 알면 좋지만 몰라도 한자를 활용해서 외국어나 우리 국어의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익히는데 그렇게 유용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흥미가 있다면 더 해볼 수는 있지만 저는 앞으로 흥미를 가지고 조금씩 알아볼 계획입니다만 모두가 다 알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42번의 길로자는 옆에 이게 보이죠? 이게 바로 발족자입니다. 이것이 부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약자를 쓰세요. 일본식 약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보배 보자. 그다음에 아이 야자는 굳이 별로 획이 줄어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일본어인 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무리 당자. 일본어는 토라고 하는데 무리 당자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약자가 됐죠? 네, 이제 거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난감해하는 문제가 마지막에 나왔네요. 한자어의 뜻을 쓰세요. 이런 거 괜찮습니다. 옛 친구나, 네, 옛 친구를 좀 떠나서 이미 죽은, 세상을 떠난 벗, 친구, 뭐 이런 뜻이 더 많겠죠. 이 고자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존폐, 남겨두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존폐의 기로에 섰다, 존폐의 위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답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보존과 폐지라고 돼 있어요. 너무 어려운 말 아닙니까? 둘 다? 좀 쉽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남겨두거나 없애거나. 뭐 이렇게 저는 해석했습니다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깔끔한 어떤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144번은 네. 강령, 그러니까 건강하고 평안하고 평온하고 그 정도 생각했는데 몸 건강하고 예, 마음이 평안하다. 뭐 이렇게 그 모범 답안에 돼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따라갑시다. 149번에는요. 현미. 여기다 경까지 들어가면 현미경 되는 건데 미세한 것이 드러나는 거죠.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남. 현미경은 그런 렌즈. 미세한 것까지 다 드러나는 그런 렌즈를 말하는 현미경. 거울, 렌즈. 네. 근데 우리 그 모범 답안에는 작은 물체를 명확히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미가. 뭐 그런 뜻이죠. 네. 이런 건 사실은 출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채점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문회에서는 3급부터는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도치. 그렇죠? 위치를 거꾸로 함 이런 건데 네, 뒤바뀜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범 답안에는 네. 저는 뭐라 쓰냐면 거꾸로 위치함. 뭐 비슷하죠. 네. 모범 답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3급부터는 앞으로 점점 더 그러겠지만 네,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준 3급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87회 준 3급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